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시라면 제 이야기에 조금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은퇴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새로운 얼굴을 마주하게 됐거든요. 일이라는 거대한 축이 사라지고 난 뒤 매일 맞이하는 아침은 마치 무대 뒤편을 처음 보는 배우의 심정 같았죠. 아, 내 인생에 이렇게 긴 시간이 있을 줄이야.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야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라는 해방감에 들떴지만 언젠가부터 그 시간이 점차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창 바쁘게 일하고 사회에서의 역할에 몰두했을 때는 꿈꾸지 못했던 여유였는데 그 여유가 때론 공허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은퇴 후에야 깨달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후회와 성찰이 뒤섞인 감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의 은퇴 후 9년이라는 시간을 차곡차곡 돌아보면서 얻은 깨달음과 그 사이에 겪었던 후회들을 솔직하게 나눠보려 해요. 바쁘게 달리기만 했던 시절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은 것들을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제 막 은퇴하신 분이라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나는 이렇게는 안 살고 싶은데?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딱 내 이야기인데? 라고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에는 정답이 없지만 적어도 이런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구나 하고 참고 삼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은퇴 전에는 온갖 재테크 정보, 명언 모음, 성공 사례만 찾아봤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제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9년간 제가 느끼고 깨달은 이야기를 구어체로 부담 없이 들려드릴게요. 1. 자유의 그림자, 너무 많은 여유가 때론 나를 괴롭혔다. 은퇴하고 나면 드디어 편해지겠지, 시간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겠지라는 상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워낙 회사 생활을 정신없이 해왔고 주말마다 보충해야 할 잠도 부족했으니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달콤하게만 다가온 건 정말 극히 초반이었어요. 두세 달 정도는 오랫동안 못 가봤던 여행지도 가고 평소에는 엄두도 못 냈던 취미 생활을 시도해 보기도 했죠. 사진 찍기나 요가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 이게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기보다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에 남음이 주는 묘한 압박감이 커졌어요. 예전에야 직장에서 월차 내서 잠깐 쉬겠다라고 하면 그 시간 자체가 소중했잖아요. 그 소중함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뭐라도 하면서 의미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매일이 월차 같은 날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렇게 놀고만 있어도 되나? 하는 죄책감 같은 게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죄책감의 근본은 제가 아무런 준비나 마음가짐 없이 은퇴를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사례 1 무계획의 부작용 나중에 하지 뭐이 덧. 제가 은퇴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바쁘고 지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을 동경했어요. 좀 편히 쉬고 싶다라는 마음 말이죠. 그런데 막상 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혹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방향으로 쓸지 고민을 안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은퇴 전에는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 악기를 배워보고 싶다고 늘 말만 했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계속 미루게 됐어요. 시간이 많으니 오히려 더 안 해도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 되어버렸고 그 후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한테는 그 공허감이 약간 우울함으로 번졌고 내가 이렇게 벌써 노쇠해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건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 이후에도 어느 정도 규칙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려면 뚜렷한 목표나 계획을 세워두고 생활하는 게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합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것 관계가 가져다주는 안정감. 보통 은퇴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재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저도 은퇴 직전까지 얼마만큼 모으면 은퇴가 가능할까? 이 돈으로 내가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어요.
물론 재정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도 줄어들고 아무리 취미생활이니 뭐니 해도 기본적인 생계 불안이 생기면 즐길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9년을 지내보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관계예요. 은퇴 후에는 회사 동료들과의 끈이 희미해지고 아이들은 성장해서 제품을 떠나고 배우자도 본인만의 삶이 있잖아요. 게다가 친구들도 각자 바쁘거나 시국이 여의치 않으면 생각만큼 자주 못 만나고요. 처음에야 은퇴 파티니 뭐니 연락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던 사람들도 이내 일상으로 돌아가다 보면 예전만큼 연락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저도 바쁠 때는 잘 몰랐는데 주변인들과의 연결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은퇴 후에야 체감했어요. 사례, 이 인간관계의 부재가 주는 소외감. 제 지인 중에 저보다 5년 먼저 은퇴하신 분이 계셨어요. 당시에는 이분 은퇴 준비 되게 잘 해놨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본인만의 사업을 조금씩 키워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분이 은퇴 초기부터 우울감을 크게 겪더라고요. 알고 보니 너무 일 중심으로 살았던 터라 별다른 인간관계를 쌓아두지 않았던 거예요. 회사 밖에서는 만날 친구가 몇 명 없었고 자녀들도 해외에 있어서 자주 보지 못했죠. 처음에는 사업에 몰두하면서 외롭지 않다고 말했지만 사람과 직접 부딪히며 대화하고 웃을 일이 점점 없어지니까 삶이 허전해졌다고 해요. 대화 상대가 없으니 감정을 나눌 창구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건강에도 적신호가 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은퇴를 하면 재정적 준비만큼이나 관계의 준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동호회나 커뮤니티 혹은 지역 모임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SNS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요즘 전혀 다른 분야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됐고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삶의 활력소를 얻고 있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은퇴 후 삶이 훨씬 풍부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 나를 재정의하는 용기. 인생 2막은 아직 진행형. 은퇴라는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떠나게 되지만 제 인생에서 제가 빛날 수 있는 무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은퇴 초기에는 이제 나는 한물간 사람이구나 하고 우울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전까지 쌓아온 경력과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회사라는 조직만 벗어나면 무용지물인 게 아니라 충분히 다른 분야나 다른 방식으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선 먼저 내가 뭘 잘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재정의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례 3인생 2막을 여는데 성공한 친구 이야기. 제 친구 중에는 회계사로 30년 가까이 일하다가 은퇴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은퇴 후에 더 이상 일이 없으니 내가 필요한 사람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 친구는 회계사 시절에 쌓은 전문 지식을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거의 봉사에 가까운 개념으로 장부나 세무 기초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자문을 해줬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더니만 점점 자문료를 받고 컨설팅을 하는 일로 이어졌죠. 물론 그게 대단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는 내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여전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은퇴 후에도 자신을 회계 전문가이자 멘토로 소개하게 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이전보다 훨씬 즐겁고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은퇴 전까지는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 그걸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분명히 어떤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사람들이고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쓸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다만 그 길을 찾으려면 난 이제 끝났다고 체념하기보다 이 경험을 어디서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깨달음과 후회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며 9년을 뒤돌아보면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후회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은퇴 후 시간을 통해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부분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너무 길어진 자유를 감당하려면 아무런 계획 없이 쉬기만 하면 공허감과 죄책감이 생길 수 있어요. 취미나 배움, 봉사 등 구체적인 일정을 세워보는 걸 추천드려요. 재정만큼 중요한 관계에 은퇴 후엔 의외로 대화할 사람이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가족을 포함해 다양한 모임,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 맺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경험을 재정의하기. 회사 밖에서도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는 충분히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단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인생 이막이 다 정리되고 모든 게 잘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자신에게 솔직해졌고 관계나 기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얻는 작은 성취감이 정말 큽니다.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이나 은퇴 후 초기 단계를 겪고 계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마음을 닫아두지도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짓눌리기보다 잉여 시간이 주는 풍성함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맞는 활동이나 모임 혹은 창작 봉사 컨설팅 등 무엇이든 시도해 보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세상이 확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바꿀 기회가 생깁니다. 은퇴하고 9년이 지난 지금 제가 깨달은 건 내가 일하던 시절엔 보기 힘들었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과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음 한켠에는 조금 더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도 남아있지만 그 후회가 있었기에 지금이라도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는 믿음을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쌓인 경험과 추억, 인간관계, 그리고 작은 재주들이 쓸모없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 은퇴라는 문턱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보시길 응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은퇴를 앞두고 망설이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했는데 막막함만 가득하다면 제가 해본 3가지 방법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다면 우선 나를 위한 작은 계획 하나라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계획이 모여서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들을 훨씬 다채롭게 채워줄 거예요. 이 글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때론 반면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는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잠깐 정리하고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인생 2막도 충분히 흥미진진할 수 있고 때로는 1막보다 더 자유롭고 재미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은퇴 후 삶에 접어드신 분들 모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열려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씩 만들어 나가 봅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저도 그것만으로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은퇴 후 삶이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이 시간을 막연하게 마지막 휴식쯤으로 치부하기엔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9년을 지나 돌아보니 후회도 많았지만 그만큼 새로운 기회도 많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